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크게 화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뽑았는데요.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를 출국했는데 이게 캐나다 선거 개입 때문에 이제 논란이 일은 거예요. 5년 가까이 근무한 쭝베이우 대사인데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캐나다와 중국의 양국 관계가 긴장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이거는 우리나라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밋밋하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별거 아니로 생각하죠. 선진국에서는요. 선거 개입 요만한 것만 나오면은 관계를 단절하다시피 난리가 나요. 의혹만 있어도. 캐나다가 지금 그런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겁니다. 의혹이 아니라 그냥 보도한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이 어딥니까? 세계적인 통신사인데 여기서 보면은 캐나다 일간지를 통해 첫 보도가 됐다는데요. 글로브 앤드 메일이라는 데서 보도를 처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논평 안 한다 이렇게 된 건데 캐나다 정치인을 사찰한 또 의혹도 있어요. 지난해에는. 그래서 중국 외교관을 추방했는데 이번에는 선거 개입 문제로 캐나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2018년에는 하웨이 부회장을 체포했어요. 캐나다에서. 물론 미국도 공조했고요. 미국이 요청했고. 그래서 화웨이 부품을 개표기라든가 이런 데 쓰면 이제 그게 화웨이 그 부품이 기술적으로 중국에서 다 컨트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킹이라든지 그 기술을 그 정보를 다 빼나간다. 그래서 화웨이 제품을 쓰면 안 된다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난 거고 이게 우리나라의 선거 전자개표기 관련 통신 뭐 이런 관련해서 화웨이 들어갔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한텔 시스템인지 뭔지 뭐 하여튼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뭐 그 기술적으로 그런 게 제기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정확히 따져야 돼. 캐나다는 이렇게 난리가 나서 화웨이 부회장 체포도 중국 대사도 추방시키고 외교관도 추방시키고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중국의 선거 개입 뭐 의혹만 있지 이런데 의혹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자, 중국이 캐나다에 선거 개입을 할 정도인데 왜 선거 개입을 하겠습니까? 중국은 돈이 많아요. 근데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데 자기들의 유리한 세계 질서를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미국의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자기들 주도로 세계 질서를 못해.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을 빼기 위해서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국의 동맹국들의 정치권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관계를 멀리하겠다는 야당, 이재명 같은 야당을 선거에 이기게끔 해야 중국의 영향력이 뻗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 아니라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선거 개입하는데 대한민국 선거 개입 안 하겠습니까? 중국의 코앞이 대한민국인데 저 멀리 미국의 코앞인 캐나다 선거 개입하는데 자기네 나라의 앞마당인 대한민국 선거 개입을 안 한다고요? 여기도 화웨이 장비 쓰는데요? 아 미치겠다 진짜. 리짜이밍 어떻게 했는데 싱하이밍 대사 찾아가서 90도 절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일개 대사한테 이재명이 어떻게 했는데 선거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는 그렇게 봐요. 선거 도와달라고 싱하이밍한테 고개 숙이고 결국 선거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이긴 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부정선거하면 민주당 앞선 거 준다. 제가 예측했죠. 부정선거를 안 하면 국힘과 자유통일당이 하여튼 보수우파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남길 것이다. 부정선거하면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 조국당과 함께. 왜냐하면 살짝 이기려고 뭐하러 위험한 거래를 해요. 이기려면 왕창 이겨야지. 그래야 부정선거 수사도 못하지. 어설프게 이기면요 부정선거 수사 들어가. 근데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 겁나서 부정선거 수사하겠어요? 겁쟁이들이? 국힘당 겁쟁이들이? 숫자 타령만 하지? 그러니까 걔네들 목적대로 된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그걸 문제 삼고 이게 뭐죠 대사 추방하고 뭐 화웨이 부회장 구하고 막 이러는데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럼 우린 해킹 안 당했느냐 선관위. 자 이거 보세요. 어저께 나온 뉴스에 보니까 북한이 세계 해킹 조직의 힘을 합쳐서 국내 방산업체 총공격을 했대요. 10여 곳이 피해를 봤대.
피해 규모는 지금 확인조차 못하고 있대요.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 나라예요. 방산업체가 뭡니까? 무기 만드는 데예요. 어마어마한 무기 만드는데 여기 해킹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중국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캐나다도 선거 개입해. 아프리카 국가들도 선거 개입해. 그런 거 정확히 다 나왔었잖아요. 난리가 났고 또 한국 선거 개입 안 한다고. 그런데 방산업체는 이렇게 해킹하면서 방산업체 기술 가져가는데 우리 선거에 해킹 안 했다고. 북한에서 해킹 안 했다고. 북한하고 중국은 한 팀이에요. 우리하고 미국과 한 팀보다도 더 혈맹 관계가 중국하고 북한이야. 왜? 중국 없으면 북한은 그야말로 따라 산소호흡기 떼는 지경이야. 우리는 미국 없어도 산소호흡기 떼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세계 10위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중국 없으면 당장 죽어요. 기름이 없어서 죽어. 에너지가 없어서. 송유관 막으면 그냥 끝이야. 북한은 그런 혈맹이 우리 방산업체에 총공격을 하고 그 뒤에 중국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해킹 안 했다고요? 선관위 해킹 안 했다고? 아니 근데 국정원에서 작년에 조사했는데 우리 해킹이 아주 무방비 상태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 이번엔 해킹 안 했어? 무방비 상태인데 비밀번호가 1, 2, 3, 4, 5인데 야 합동공격은 합동공격을 확인한 거 이전에는 확인도 못했어. 우리나라 이 바보들이라니까. 이번 확인한 게 처음이에요. 야 조직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해킹을 했다는데 피해 규모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뚫렸는지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데 국내 방산업체가 총 83곳입니다. 10여 곳이 해킹당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방산업체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데 무기 만드는데 보안이 이렇게 허술한데 여기는요 그래도 그 보안 점검 점수에서요 다 그래도 90점 넘은데요. 선관위 점수 그때 나왔잖아요. 31점 나왔어. 80점 90점 넘은데도 이렇게 다 8분의 1이 다 뚫리는데 30점 넘는 데는 안 뚫렸다고? 안 뚫렸다는 건 어떻게 하냐? 선관위가 안 뚫렸다니까 안 뚫렸다는 거야. 이 방산업체 직원들도 안 뚫렸다고 그러지. 조사하니까 나온 거 아니야. 도둑놈들은 너 도둑질 했냐? 그러면 나 도둑질 했어요. 그래? 관리 부실한 놈들은 너 왜 관리 부실했어? 그러면 나 관리 부실 그래? 안 했다고 그러지 처음에는. 발각이 되면 그때 관리 부실이 나오는 거지. 발각을 못 하잖아 선관위는. 왜냐면 선관위가 아니라니까 그냥 아니로 넘어가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무기 다 털려. 이게 IP 주소 악성 코드 소프트웨어 취약 이거 악용해서 경유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했대네. 아주 경유지 서버를 구축했구나 또. 야 뭐 원자력이고 뭐고. 야 이때 원자력도 그때 해킹당했었잖아요. 수력 원자력 한국 수력 원자력 거기도요. 그때 쓰였던 IP와 동일한 것이래네요. 북한의 그 세계 최고의 해킹 조직이 이거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가. 이런 데서 방산업체 야 그냥 무기고 뭐고 이거 다 털리는데 중요한 자료 다 수집해 갔어요. 컴퓨터 내부망 컴퓨터 직원 컴퓨터 6대에서 중요 자료 수집해서 국외 클라우드 서버로 빼돌리고 2022년에서도 이때 다 나왔었잖아. 이때 방산업체. 근데 이제 또 뚫리네. 나오면 뭐하고 이거 또 뚫리면 뭐하고 계속 뚫려 계속. 선관위는 근데 안 뚫렸다는 거야. 캐나다도 중국이 선거 개입했는데 우리는 선거 개입 안 했다고 그러고 북한이 이렇게 방산업체 10군데를 뚫었는데도 다 빼갔는데도 선관위는 또 해킹 안 했대. 에이, 왜 이럽니까? 이번에 선거 무효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치하기 힘드시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한 방에 해결해요. 이거 190 몇 석 맞아? 선거 무효. 왜 다른 나라는 선거 무효 소송해서 인정하고 다시 선거하는 나라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다시 선거를 안 합니까? 선거 무효예요 이거.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돼요. 밝혔어요 이번에. 민주당 표 3장 플러스 1장을 얹었대. 3 플러스 1. 그걸 밝혀냈어요 이번에. 이번 선거에서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오리건대 박사가 3장 중에 하나.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국힘당이 이겼다는 거예요. 뭐 저 숫자도 나왔어요. 42대 9로 이겼다고 그러더라고. 민주당이 109고 국힘당이 142석 먹은 거래요. 조국 땅이다 이런 거 빼고 민주당과 국힘당만 따지면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조사를 해야지. 이번에 부정선거 이대로 넘어가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어려워져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지금 여소야대 이거 이재명이고 어렵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파들도 떠난다니까. 부정선거 못 밝히는 대통령, 비겁해서 안 밝히는 대통령 이렇게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거는. 큰일 나요. 수사하면 나옵니다. 혼란 없어요. 광화문에 있는 국민들
그다음에 이 유튜브를 보는 국민들,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국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줍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도 응원하고 있고 임기 끝날 때까지 응원할 거예요. 저 사람이 2천만 명은 넘어요. 그 2천만 명은 넘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데 뭐가 겁납니까? 뭐가 겁이 나요? 2만 명만 지켜도 가야지. 옳은 길이니까. 무슨 겁을 냅니까? 윤석열 대통령 용기 제 믿어요. 믿습니다. 화이팅!